안녕하십니까. 나이스 신용평가 문하영 연구원입니다. 대한항공의 사업 역량은 글로벌 중상위권으로 도약, 재무 역량은 글로벌 평균 대비 다소 부족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발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선 항공업계 최근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데믹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인 글로벌 여객 수요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습니다. 하지만 항공기 제조 공급망 회복이 늦어지면서 신기재 인도는 코로나 이전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수요 증가세 둔화에도 공급 부족 상황에서 높은 탑승률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항공사들에게는 긍정적인 수급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화물 부분의 경우 왼쪽 그래프처럼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중국 홍콩발 소액 면세 폐지로 이커머스 물량이 감소하면서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운임은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해상운임 하락으로 인해 항공화물로 유입되던 대체 수요가 축소될 전망인 점을 감안할 때 화물 시황의 둔화가 예상됩니다. 국내 시장도 회복이 마무리되면서 FSC와 LCC의 실적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LCC의 경우 단거리 국제노선 경쟁이 심화되며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반면 FSC는 다각화된 사업구조 덕분에 안정적인 이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 시장은 대한항공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였고 통합항공사의 기단 규모는 국내 전체 70%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대형 항공사들은 M&A를 통해 경쟁을 완화하고 규모의 경제와 노선 연결성 강화를 통해 수익성을 높여왔습니다. 대한항공도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을 통해 비슷한 효과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유사 시간대 노선을 재배치하는 등 노선 운영을 최적화하고 중복 업무 일원화, 공동구매를 통한 비용 절감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대한항공은 국내에서 확고한 시장 지위를 갖추고 있고 다른 국내 항공사들보다 사업 및 재무 경쟁력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항공 수요가 정상화된 지금, 이제는 국내 경쟁을 넘어 글로벌 주요 항공사 대비 경쟁력 확보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신용평가 시 고려되는 주요 지표들을 중심으로 대한항공의 글로벌 경쟁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교 대상은 대한항공을 비롯해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일본의 아나홀딩스, 한국과 유사하게 영토가 협소하고 제한적인 내수 시장을 가진 싱가포르 항공과 캐세이 퍼시픽을 포함했습니다. 여기에 대륙별 대표 항공사로 미국의 델타 항공, 유럽의 루프트한자, 중동의 에미레이트 항공까지 함께 분석했습니다. 참고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합산한 실적 기준입니다. 먼저 사업 역량 비교입니다. 항공사의 사업 역량은 허브공항 입지와 수요 특성에 크게 좌우됩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다시피 미국과 일본은 국내선 수요 비중이 높습니다. 반면 한국, 아랍에미레이트, 싱가포르, 홍콩은 영토는 좁지만 입지 특성상 국제선과 환적 수요가 풍부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공항 순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인천공항은 수송실적 기준 국제선 여객 3위, 화물 5위를 기록하며 두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장 지위를 평가할 수 있는 여객 수송 실적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델타를 포함한 미국 빅3 항공사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고 중동 항공사와 중국 국영항공사도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의 통합효과로 20위권에 진입해 아시아 내에서는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 다각화입니다. 항공산업은 외부 요인에 따라 실적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 사업 다각화를 통해 얼마나 위험을 분산할 수 있는지가 각 항공사의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대부분의 항공사는 여객 매출 의존도가 높으나 대한항공과 캐세이 퍼시픽은 매출의 20% 이상을 화물에서 창출하고 있어 다각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합니다. 네트워크 측면을 보겠습니다. 항공사는 글로벌 네트워크 보유 역량에 따라 운항 범위가 달라지고 타 항공사와의 제휴와 협력을 통해 효율성과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비교 대상 중에서는 델타와 루프트한자가 가장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어 경쟁력이 앞섭니다. 특히 델타는 조인트벤처 협력이 가장 활발한데 대한항공도 그 파트너 중 하나입니다. 또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글로벌 대형 FSC들은 대부분 LCC 자회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장거리와 단거리 시장을 세분화해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단 경쟁력입니다. 신기재를 확보할수록 연료비와 정비비를 줄일 수 있고 대형기와 중소형기를 적절히 보유하고 있으면 노선별 상황에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기단 규모에서는 델타가 압도적 규모고 루프트한자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통합으로 3위에 위치합니다. 기단 구성 측면에서는 델타와 루프트한자는 국내, 유럽 역내 비중이 높아 소형기 비중이 높고 에미레이트 항공, 싱가포르 항공은 장거리 국제노선 위주라 대형기 비중이 높습니다. 한편 아시아계 항공사들은 기단 규모는 상대적으로 열이하나 신기재 비율이 높아 기재 효율성 면에서는 우위에 있습니다. 영업 효율성입니다. 단위당 운임인 일드는 요금 할인 정책 등 서비스 판매에 관련된 효율성을 나타내며 공급 단위당 이익 스프레드 비교를 통해 비용을 감안한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델타와 아나는 프리미엄 좌석 비중 확대, 가격 경쟁 지향 등으로 인해 여객 운임과 공급 단위당 이익에서 업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상대적으로 높은 운용 리스 비중, 루프트한자는 강한 노조 영향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 단위당 이익이 하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자체적인 효율성은 상위권으로 우수하나 아시아나항공과 합산하면 비교군 내 중위권에 위치합니다. 다음은 재무 영향입니다. 수익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2024년에는 여객 운임 하락, 공급 확대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업계 전반의 수익성이 다소 하락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이연된 급여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 숙련된 인력 감소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에미레이트 항공은 30%가 넘는 우수한 에비타 수익성을 기록했습니다. 초대형기 위주의 통일된 기단 운영으로 좌석당 비용을 낮추고 국가 특성상 인건비 부담도 적어 업계 최상위 수준입니다. 대한항공과 싱가포르항공, 캐세이 퍼시픽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이들은 감가상각비 부담은 높으나 대형기 운영을 통해 여객 수요를 흡수하고 단일 허브 중심 운영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며 상대적으로 높은 에비타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측면입니다. 코로나 기간 정부 지원과 엔데믹 이후 실적 개선 덕분에 항공사들의 재무 부담이 전반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비교 대상 가운데 에미레이트 항공, 아나, 싱가포르 항공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재무 안정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에미레이트 항공과 싱가포르 항공은 정부기관 지분이 높아 안정성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에서 대한항공의 2024년 이전 재무지표는 아시아나항공을 합산하지 않은 지표입니다. 대한항공도 2020년 이후 유상증자와 자산 매각, 실적 호조로 인해 2019년 대비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지표가 다소 저하되면서 비교 대상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수준입니다. 현금 흐름 측면입니다. 최근 항공사들의 캐펙스는 항공기 투자 재개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교 대상 항공사들은 에비타 규모 내에서 투자 부담이 통제되며 에비타 캐펙스 지표가 2배 내외를 보이고 있어 양호한 수준입니다. 노후 기단 교체와 연료 효율성 개선을 위해 신규 항공기 도입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대부분 항공사의 신기재 주문 규모는 현 운용 기단의 30에서 40% 수준인데요. 에미레이트 항공은 117%, 대한항공은 60% 이상에 달하는 주문 잔량을 확보하고 있어 기단 교체와 확충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용평가 시사점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사업 역량 측면에서 델타와 루프트한자는 국내와 유럽 역내 수요 기반으로 사업 규모에서 우위를 보입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두바이의 입지 장점을 바탕으로 여객과 화물 모두에서 높은 수요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항공사들은 규모는 다소 작지만 기단 선진화가 높아 기단 경쟁력과 고객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대한항공은 기단 경쟁력과 사업 다각화 수준이 우수하며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을 통해 규모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중상위 수준의 사업 역량을 확보했다고 판단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의 운영 효율성은 다소 열이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시너지 창출로 사업 역량이 점차 개선될 전망입니다. 재무 역량 측면에서 비교 대상 항공사들은 우수한 사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대체로 양호한 재무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 영향으로 비교군 평균 대비 다소 부족하나 항공산업 전체 기준으로 보면 절대적인 재무 역량은 우수한 수준입니다.
향후 항공기 투자와 통합 과정에서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으나 과거 대비 개선된 이익 창출력과 재무 완충력을 바탕으로 재무 부담은 안정적으로 관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통합 효과가 가시화되면 규모의 경제와 효율성 개선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재무 역량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항공 관련 사전 접수된 질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대한항공의 최근 대규모 항공기 도입 결정에 대한 견해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도입 계약 물량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한항공이 추가 구매를 결정한 103대를 합산하면 미인도 물량은 총 273대 수준입니다. 이번 MOU 체결권은 2030년대 중반부터 도입 예정으로 신기재 인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기 교체와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구매 결정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기단 현대화를 통한 연료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 개선으로 운영 효율성 제고가 예상되며 구매력이 높은 대한항공이 항공기를 구매한 후 자회사에 리스로 제공함으로써 통합사 전반의 효율성 제고가 예상됩니다. 재무적으로는 통상 리스트 가격 대비 50% 수준으로 구매가 가능한 점과 10년에서 12년에 걸쳐 자금 유출이 이루어지는 점, 기존 도입 항공기의 금융리스 상환기간 종료 등을 감안할 때 현금 흐름 부담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통합 완료 후 독점적 지위 강화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한 항공 수요 감소 리스크 중 어느 쪽 영향이 더 클 것으로 판단하시는지요? 라는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격한 수요 감소, 예를 들어 팬데믹 같은 상황을 제외하면 통합으로 인한 독점적 지위 강화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됩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인해 항공 수요가 감소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회사 실적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겠으나 대한항공은 시장 상황에 대응한 공급 조절, 노선 다변화 등을 바탕으로 여타 항공사 대비 실적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을 통해 효율성이 높아지고 독점적 지위가 강화된다면 이는 구조적인 사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신용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항공 관련한 질문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LCC 업계는 공급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데 향후 LCC 업계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신 것처럼 주요 LCC 모두 비용 부담이 증가한 상황에서 단거리 노선 경쟁 심화와 소비자들의 FSC 선호 증가로 2분기에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LCC는 현재 9개사로 해외 주요 시장과 비교했을 때 면적이나 인구 대비 많은 편인데요. 먼저 1차적으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과정에서 대한항공 산하 LCC 통합이 이제 먼저 이루어지며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만 이제 여타 LCC 같은 경우에는 주주가 모두 상의하여 단기간 내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규모 차이에 따른 경쟁력 약화로 실적 부진이 누적된다면 해외 사례처럼 자체적으로 M&A 과정을 통해 구조조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